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가병 위원장님 말씀 듣겠는데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이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 연대, 정승희 소장님이 늘 고민하고 있는 진보의 연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한 번도 우리 내부에 검증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 해야 진척이 있을 것 같아서 2000년도에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22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그 사이에 민주노동당이라고 이름으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그리고 당이 깨지기도 했는데 다들 말로는 다 반성해요. 1인 7표제, 독선이 있었고 뭐 독점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당이 깨지고 나서 1심의 사건까지, 그리고 당이 다 깨졌었습니다. 깨지고 나서 진보신당이 만들어지고, 이 진보신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진보신당에서 또 이제 진보신당을 깨고 나갈 때 노동조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해산이라는 결정을 하거나 당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3분의 2가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당을 깨고 나가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서 정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정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면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늘상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안 준다. 내지는 너가 먼저 하나 되라. 그렇게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국참당까지 함께 들어와서 당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세월 속에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변별력이 떨어져 있도록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숱하게 지나왔는데, 지금 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당에 있으면서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만 자꾸 주장하면 옛날 일을 잊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대 큰 걸 찾자면 선거 연합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준비들은 일정 부분 하고 있고, 울산이 그 모토가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를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죠. 심상정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후보가 됐다 이제 낙선 심상정 의원이라고 동지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한 차원들이 있으니, 심상정 의원이 이번에 참여해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마음속에 고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난 가진 게 많은데, 내가 가진 게 많은 내가 나가면 토론에 나갈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밀어주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이라도 잘못되면 내가 떨어지면 이 많은 걸 다 멈출 수 있는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 속에서 진보 정당이라면 내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준비 자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진보 정당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봐왔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내부로 가면 민주노총을 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민주노총에서 막 끌고 가면 된다.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정치가 먼저 해야지 민주노총을 따라와야 된다. 소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에서 지금 1대 권영길 위원장, 2대 3대 담병우 위원장을 빼고 4대부터 10대까지 6명이 민주당 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근데 이 6명을 당선시키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진보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거나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그 사람 당선에 어떤 형태든 개입을 해서 다 했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역할들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민주노총을 건강한 조직으로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중조직으로 키우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정치 세력화의 도구로만 활용했다는 명백한 발언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6명이 갔는데 이 6명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냐면 윤석열이 이겼으니까 빅텐트로 나옵니다. 87년부터 이 얘기 듣는데 지겨워 죽겠는데 또 얘기 나와요. 이제 윤석열이 됐으니까 큰일 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크게 민주당까지 다 해서 하나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에 왜 역사상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시킨 대통령이 됐을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왜 역사상 가장 많은 노동자를 해고한 대통령이 됐을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되고 나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했는데 눈물 흘리게만 만들었고, 박근혜 때는 절대 안 하겠다고 자기가 민주당 대표일 때 약속했던 탄력 근로제를 대통령이 되자마자 누굴 시켜서 했습니까? 민주노총의 금속연맹 위원장 출신이었던 문성현 전 위원장을 시켜서 탄력 근로제를 통과시켜서 노동자들 탄압하는데 앞장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을 석방시켜주고 박근혜 사면하고, 한상균 위원장 오늘 토론에 나와 있지만 사면 몇 달 됐습니다. 이재용은 대통령이 한 번 더 끝날 때까지 나오지는 못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상균은 2달인가 남겨놓고 석방시켜주고 사면했는데, 촛불 때 유일하게 구속된 사람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추에는 자기들이 다 가져갔으면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의 문제들 중에서도 심상정 후보로 나가 있을 당시에 대통령 토론회에 많이 나갔죠. 나갔는데 자기 얘기만 자꾸 해줍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대장이라는 얘기만 하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줄서기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진보정당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면 다른 말을 해줬어야 됩니다. 우리 말고 진보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했었는데 표밖에 급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진보정당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180명 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결단을 내리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요. 결선 투표제 하면 대통령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순간 우리라도 숨통 털 수가 있어진다는 법률적 근거는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3%밖에 되지 않던 국민의힘이 8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를 내고 나서 당선됐던 게 민주당 때문에 됐는데, 그 민주당이 이만큼 되게 만들었던 과정은 우리 내부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특히 울산으로 가면 지금 울산시장을 하고 있는 송철호 시장이 2002년도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갔었습니다. 민주당은 출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48%로 떨어졌던 사람인데 당을 바꿔서 지금은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5%를 견디지 못했던데 늘상 뭘 했냐면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이 그 사람들을 살려줬었어요. 그리고 자기 당선에 일조를 했고, 심지어 2011년 구청장 보궐선거에 야권연대라고 해서 구청장을 만들어 놓고는 진보당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아니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진보정당 후보를 선거운동을 했던, 이걸 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변별력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보정당 너가 하나 돼서 하면 찍어주겠다 생각, 진보정당이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왔던 우리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노총 내 곳곳에 있어요. 6명에 간 정당의 우리 민주노총의 대표였던 사람들은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뭐가 다르지 하는 이 없앤 변별력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올 6월 달에 있는 선거는 사실 바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선 문제는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큰 틀, 그리고 민주노총을 저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지지 기반은 민주노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들어질 때도 그랬고 100만에서 200만, 300만이 되고 그중에 국민의힘도 지지하고 민주당도 지지하겠지만 그 사람들 외에 교육을 할 수 있거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통로가 가장 큰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뿌리는 저는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법과 내용을 찾는 것은 이런 토론에서 찾기도 하겠지만, 예전에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전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을 쓰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글을 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된 반성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 노동당의 이야기할 때 똑같았다 얘기 듣기 싫습니다. 잘못한 적 없어요. 약해서 늘상 뒷분광 맞고 두들겨 맞기만 했지. 버티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 듣는 순간 전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전
대변하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정당 지키려고 사회주의 다 빼고 다른 사람과 막 야합할 때 혼자 버텨왔던 정당이었는데 이 정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는 것도 싫고 1000표면 어떻고 5000표면 어떻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질 때에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가지고 급식 가지고 나왔을 때 빨갱이 소리 들었는데 이게 10년, 15년 지나고 났더니 국민의힘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보정당인 거죠. 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옳은 얘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표받기 위해서 다 빠지면 사회주의 이야기 한 번도 못하고 끝날 수 있었지만 사회주의 이야기 시작하게 됐고 전 올해 누가 뭐라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완주할 수 있었고 사회주의 끝까지 주장할 수 있던 노동당에 대해서는 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얘기하자 되라고 생각하고요. 길거리 지나가면 고등학생들이 그럽니다. 노동당이랑 사회주의 당이네. 이런 얘기를 10년만 들으면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자꾸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진보라는 이름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는 우리 힘이 커져야 되는 건데 자기 개인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청장을 할 때 국회의원도 만나고 구의원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는 입에 이렇게 얘기해요. 노동자들이 나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노동자인데 왜 노동자가 자기를 활용해야 돼? 자기가 노동자를 위해서 뛰면 되지. 우린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련되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이 되려고 하면 내 스스로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의 단련도 그렇게 돼야 되고 어떠한 6명의 민주노총 위원장들은 노동자성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도 다 됐고 자기 사는데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